안녕하십니까. 네, 최종인 원장입니다. 8장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한번 보면은 전자유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라는 것이요. 이게 자기에 의해서 전압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류 전압을 처음 만들어내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 전압 같은 경우는 배터리나 태양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전압은 교류입니다. 그 교류를 처음 만들어내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전기 자기학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크고요. 그리고 이것을 회로 이론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에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라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3장에서 정전 용량을 배웠죠. 3장에서 정전 용량 C를 배웠고 5장에서 저항 R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장에서 인덕턴스 L을 배워요. 그럼 우리가 RLC 이게 뭐냐면 전기에서 3대 소자입니다. RLC. 그래서 전기가 이 RLC에 의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번 8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8장도 굉장히 어느 장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이 8장도 전기 자기학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에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전자유도 법칙은 보세요. 우리가 전자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죠. 맞죠? 전자이, 양성자, 중성자 할 때 전자이고, 여기에서 전자 보세요. 전자유도 법칙은 뭐냐면 전자가 우리가 앞에 전자력은 뭐였어요? 자기 안에서 전하가 받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유도 법칙은 뭐냐면 자기에 의해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이 유도. 자기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되는 현상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보세요. 제가 6장부터 7장, 8장 하면서 계속 크기뿐 아니고 방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자유도 법칙이라는 것은 전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에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유도 법칙에서 일단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렌즈의 법칙이요. 렌즈의 법칙. 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크기는 패러데이. 패러데이 법칙이요. 우리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혹시 전기 공부 안 하시더라도 위인 중에서요,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저쪽 위인 중에서 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기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노이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렌즈라는 사람이 보세요. 자기에 의해서 자기 안에서 기전력이 발생된다는 그것에 대한 방향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러디라는 사람이 그 크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후에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두 개를 합쳐서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다시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혹은 노이만의 법칙이라고 해서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명칭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칭 자체도. 그럼 볼게요. 일단 전자유도 법칙이 자기의 변화에서 기전력을 발생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보세요. 제가 앞에서요. 앞에 7장에서 이런 거 했죠. 7장에서 이렇게 자기회로 했습니다. 자기회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전류를 흘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속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를 흘리려면 여기에는 기전력 V를 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전력 V를 인가하게 되면 자속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속이요. 그래서
기전력, 우리가 전이라는 것은 전기에서 다뤘죠. 전기에서 자속은 뭐다? 자계를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전기에서 자계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장에서 뭐냐? 보세요. 전자유도 법칙이 개념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기에서 전개, 즉 자기에서 전위를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통에 코어를 이렇게 감았습니다. 감아서 여기에 검유계라는 것을 달아요. 검유계라는 게 뭐냐면, 검유계라는 것이 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지침이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저 지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0이에요, 0. 0입니다. 보세요. 이럴 때,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리를. 여기에서 내가 자석 N극이나 자석이 있습니다. 막대 자석을 이 통 안에 있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침이 있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석을 넣었다 뺐다 자석이 움직이면은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한다. 즉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제가 쓰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속의 변화 혹은 뭐 증감이라고 합니다. 하는 방향이다. 자속의 변화를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보세요. 내가 N극을 집어넣어요. N극 집어넣으면, 대략적으로 보세요. N극을 집어넣으면 자속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속이 증가하죠? N극을 집어넣으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속 증가하니까 보통 자연현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딱 떨어뜨리잖아. 그래도 공기 저항이 있어요. 뒷부분에 맴돌이 전류 같은 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속 증가하니까 오지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오니까 이것은 자속을 이 방향으로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전력은 어떻게? 지금 보세요. 빨간색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에서 이렇게 발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타고 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다. 그럼 극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얘가 자석이 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자석이 어떻게 가지마 하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야 이 방향으로 흘러야만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 방향이 자속의 변화 혹은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증가하면은 감소하고요. 감소하면 증가하고 이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뭐냐? 렌즈의 법칙이에요. 렌즈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우리가 방해한다 이 말 때문에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크기 E는 우리가 뭐 전압 기전력을 V라 쓸 때도 있고 E라 쓸 때도 있고 뭐 소문자 E로 쓸 때도 있고 대문자 E로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은 그 변하는 거 있죠. 그 크기가 변한다 싶으면은 소문자를 써요. 크기가 변한다 싶으면은요. 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감은 횟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3번 감았죠. 맞죠? 4번 감고 5번 감고 6번 감고 감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전력이 커집니다. 네, 커지요. 그 다음에 크기가 보세요. 크기가 여기에 n 그걸 넣었다 뺐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한다는 말은 이 자속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속이요. 자속이 변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보세요. 내가 자석을 넣어서 넣으면 이렇게 움직여요. 넣으면 자침이 움직입니다. 근데 넣어서 가만히 있잖아요. 넣어서 가만히 있으면 자침은 원래대로 가운데로 가요. 넣을 때 이렇게 됐다가 넣은 상태로 있게 되면은 얘는 원래대로 0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하려면 자속이 변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속이 변해야만 기전력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해요. 즉 얘는 뭐냐? n에 T2 마이너스 T1분의 파이2 마이너스 파이1 즉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자속이 변해야 돼요. 파이2 마이너스 파이1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얘가 막 변화가 없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기전력도 0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요, 이거. 이것이 뭐냐면 크기인 패러데이의 법칙이 됩니다. 패러데이의 법칙.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패러데이 렌즈 전자유도 법칙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때요? 전자유도란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도체의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발생되는 현상인데 유도 기전력은 뭐냐?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 요걸 얘기해요. 요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은 요 식을 얘기해요. dt분의 d파이고 혹은 권수가 n가 있으면 n번 감겼으면 n dt분의 d파이가 돼요. n dt분의 d파이. 그다음에 렌츠의 법칙은 뭐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 혹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보세요. 패러데이, 렌츠, 전자 유도 법칙이 뭐냐? 기전력 E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 N dt분의 d파이고 렌즈의 법칙 마이너스까지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보세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방향이면서 패러데이 렌즈는 요 마이너스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방해한다는 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n dt분의 d파이 요것은 패러데이가 말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유도 기전력을 합한 것으로서 마지막에 증명을 누가 했다고? 노이만이 했다는 거예요. 노이만. 그래서 전자 유도 법칙과 관련된 것은 몇 명이냐? 패러데이, 렌즈, 노이만 이렇게 3명이 있다는 겁니다. 패러데이, 렌즈, 노이만 이렇게 3명이서 전자 유도 법칙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이는 저하계고요. 자계고 E는 전계입니다. E는 전계. 네. 자계에 의해서 전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공식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전자유도 법칙이 미분형합니다. 전자유도 법칙이 미분형 한번 볼게요. 봅니다. 전자유도 법칙의 유도 법칙의 미분형. 얘도 미분식이지만 우리가 따로 말하는 뭐 로테이션이나 다이버전스 일장에서 배운 그 벡터의 미분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보세요. 이거 크게 과정을 유도하가 이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부분 유도한 거고요. 과정은 어려웠으면 가감하게 덮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거 외우시면 돼요. 예, 합니다. 우리가 전개에서 E는 얼마였다? 예. EDL이었습니다. EDL 있고, 자개에서 E는 보세요. E는 얼마?
n dt분의 d파인데 그냥 n은 권수니까 얘는 무시하고요. 무시했을 때 n은 무시하고 보세요. 마이너스 dt분의 d파예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증감이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자계에서 여기에서는 요거 뭐죠? 기전력이고 얘는 전개의 세개입니다. 요때 이는 무시합니다. 자계 세개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고려를 해주시고요.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는 뭐다? bs죠. bs. 파이는 bs입니다. 따라서 요 놈을 조금 멋있게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bds를 앞에서 어떻게 썼다? 멋있게 bds 이렇게 썼죠. bds. 그럼 봅니다. 그럼 보세요. 요 놈을 제가 우리가 스토커의 정리 아세요? 스토커의 정리 뭐다? 선적분은 뭐다? 선적분은 회전의 면적분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선적분은 회전의 면적분이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보세요. 요거 지금 전개에 의한 전이나 자개에 의한 전이나 똑같으면 뭐다? 보세요. 요 놈을 안에 집어넣어요. 보세요. 는 라운드 t 미분이니까 우리가 벡터의 미분이니까 라운드를 합니다. 라운드 뭐? b ds입니다. 라운드 b ds. 이거 마이너스 빠졌네요. 예, 마이너스 집어넣어요. 그러면 결론 이거요. 인티그랄을 날리고 ds를 서로 날리면 예, 이거 빠졌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까? 마지막에 기억하셔야 될까? 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했다?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을 우리가 더 많이 써요. 이 식을요. 보세요. 마지막에 기억하셔야 될 거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다. 얘가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지금 전개가 회전합니다. 전개가 회전해요. 그것이 마이너스 라운드 T분 라운드 B. 시간당 자속 밀도가 변해요. 변합니다. 그럼 뭐냐? 얘를 한국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앞에서 한 것도 이거예요. 자개가 변화하면은 전개가 발생한다. 이 말이요. 뭐? 라운드 T분 라운드 B가 뭐다?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 자속 밀도가 자개가 자속이랑 똑같은 거죠. 맞죠?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마이너스는요. 그것을 방해하는 로테이션이 회전하는 전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서 했던 패러다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 그거 그냥 쓴 겁니다. 지금 자속이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넣었다 뺐다 변해야 된다 그랬죠. 자속이 변하면 그걸 방해한 얘는 렌즈의 힘이 렌즈가 아니고 그 렌즈의 법칙입니다. 렌즈의 법칙 마이너스 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무시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방해한 회전하는 전개, 회전하는 교류전압 E가 발생한다. 회전한다는 것이 교류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류전압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말하는 패러데이 렌즈의 그 전자 유도 법칙의 미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요거 로테이션이 혹은 얼마? 라블라 크로스 E요. 혹은 코입니다. 로테이션 E는 혹은 라블라 크로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자기의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기의 시간적 변화,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기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속 밀도가 시간적으로 변하면 자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방해하는 회전하는 전개를 발생한다. 우리가 교류전압 E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 개념하고요. 요 말하고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식인데요.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테이션 E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로테이션 E는 0. 근데 똑같이 여기에서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고 했어요. 예.
뭐가 맞느냐? 둘 다 맞죠? 얘는 뭐예요? 얘는 뭐? 정전계입니다. 정전계. 정전계는 회전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전계는 뭐다? 다이버전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다이버전스 E는 우리가 가우스정리 미분형 있죠? 다이버전스 E는 뭐 로브 해서, 그거는 있었습니다. 엡실론 로브 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발산이라 했고요. 발산이라 했고, 정전계에서는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로테이션 이들은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정전계가 아닌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는 지금 패러데이 렌즈 전자유도법칙 미분형에서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전계는 이게 맞고요. 정전계 이게 맞고, 작에 의한 것은 이게 맞다는 겁니다. 똑같은 식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있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입니다. 유도 기전력.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앞에서 한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은 뭐냐면 그냥 이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써먹지는 못하는 것인데, 근데 전자 유도 법칙 맨 처음 나온 그 중요한 개념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실제로 도체가 운동하면은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실제 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이 패러데이 렌즈 전자 유도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됩니다.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 얘가 보세요. 일단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도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는 그냥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했고, 지금은 실제 사용하는 도체 유도 기전력인데,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다릅니다. 방향은 크게 달라요. 요거 있죠, 보세요. 왜 내가 이 강조를 드리냐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앞에서는 뭐였어요?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렌즈였어요. 맞죠? 근데 지금 뭐다?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 똑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인데 앞에서는 렌즈, 지금은 뭐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한 거 플레밍 오른손 법칙 못해요. 근데 도체가 움직이는 것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란 겁니다. 달라요? 달라요? 크기는 똑같이 패러데이 법칙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얘는 우리가 6장, 7장에서 했던 그 전동기 있죠? 전동기에서 한 것과 달라요. 보세요. 왼손 법칙이고 얘는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주로 어디를 하냐면 발전기라고 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어디냐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에서 힘의 방향을 알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 뭘 하느냐? 우리가 그 전동기에서 궁금했던 게 힘의 방향이었는데, 발전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뭐요? 기전력의 방향이에요. 기전력의 방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일반적인 발전기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했어요. N극역속입니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구분은 우리가 전기 기기 과목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기기 과목에서 할 건데 얘들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반대예요. 반대.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요게 자속이요. 자속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기전력이에요. 요 힘이에요. 힘. 맞죠? 왼손 법칙이요. 오른손 법칙은 똑같이 보세요. 만약 얘가 자속이에요. 자속이고 요게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속이가 전류예요. 그 다음에 요게 힘이, 운동 방향 힘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검지를 이쪽으로 주고 제가 전류 이렇게 주면 얘는 이런데, 얘는 운동 방향 엄지손가락 이런데요. 발전기는 밑으로 가요.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방향이 무조건 반대가 됩니다. 반대.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봅니다.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이 자속 밀도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속 밀도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는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 손으로 돌리든 수력 발전을 하든 화력 발전을 하든 이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밑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돌겠죠. 맞죠? 이렇게 돕니다. 그럼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기전력의 방향이에요. 전동기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궁금한 게 뭐냐? 전동기는 힘의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보세요. 지금 N극에서 오른손이 N극에서 S극이요. 이렇게 봅니다. N극에서 S극이요. N극에서 S극.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힘의 방향이 얘가 힘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렇게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N극에서 S극이요. 그 다음에 운동방 이렇게 돼요. 그럼 전류 방향이 종지가 이렇게 돼요. 종지가 어떻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럼 얘는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전동기 할 때도 FBI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FBI, 혹은 I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 이 방향이죠. 전류 방향과 기연압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엄지, 검지, 중지인데, 힘, 운동 방향, 자속 방향,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엄지 운동 방향, 검지 자속 방향, 중지 유도 기전력의 방향 똑같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요. 예, 봅니다. 일단 제일 쉬운 게 이렇게요. 이런 면 안에 이 판이에요. 판. 이 판의 자속 밀도가 B예요. 자속 밀도가 B입니다. 여기에 이런 도체요. 길이가 L이에요. 길이가 L. L 도체를 우리가 V 메타퍼 세커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판 안에서 밑에서 위로 자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 판 안에서 도체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옮겼다는 겁니다. 판 안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전력 E는 얼마냐? 지금 다른 건 다 무시하고요. 방향도 무시하고 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은 이걸로 하고 플레밍 오른손 법칙하고 크기만 얘기합니다. 얼마? N dt분의 d파예요. d파이. 근데 보세요. 일단 요 놈은 보세요. 권수는 무시를 합니다. 권수는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dt분 d파에서 dt에서 파이는 뭐냐? 파이는 잘 아시겠지만 BS예요. BS. 맞죠? BS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면적은 보세요. 요것이 우리가 이만큼 옮겨갔다 해요. 이만큼 옮겨갔다 해요. 그러면 면적은 얼마? L 곱하기 속도가 V입니다.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얼마?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맞죠? 그래서 BDS 이렇게 써요. DT분의 D. B에 S를 얼마? L. V.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DT. 이렇게 써요. 이렇게. DT. 이렇게. 그러면 DT와 DT가 약분돼서 결론, 이것도 과정 필요 없고요. 결론 이겁니다. 외워주셔야 될 거. 뭐다? 도체 운동에 의한 유도기절 E는 E는 얼마? B, L, V가 되고요. 만약 얘가 수직이 아니고 세타만큼 기울어졌다라고 하면은 세타만큼 기울어졌다. 근데 90도일 때가 가장 크죠? 90도일 때가 가장 큽니다. 0도일 때면 거의 0일 겁니다. 그래서 90도가 가장 크고 0도일 때 가장 작은 것이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사인 세타. 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도 과정은 제가 대충 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하는 겁니다. 공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한 거 보세요.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 E는 BLV 사인 세타가 된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그리고, 교재 있죠? 유도 기전력이 크게 자개 세타와 각도 이루면서 V 메타퍼 세컨의 속도로 이동할 때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뭐 별개인데, 우리가 기전력을 있죠? 기전력을 V 혹은 소문자 V, E 혹은 소문자 E,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게, 직류일 때는 대문자를 쓰고요. 교류일 때는 소문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속도의 단위를, 속도의 기호를 V로 해요. 이게 너무 유명한 겁니다. 전기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기계 뭐 다른 거 공부하는 사람들도 속도를 다 V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V를, 소문자 V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전력을 E라고도 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E로 쓴다. 예, 요거 왜 E로 쓰느냐? V를 속도로 쓰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써요. V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BL, V 대신에 속도를 U로 써요. U. BL, U 사인 세타 이렇게 합니다. 공식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떤 때 V는 BL, U라 했다가 어떤 때 E는 BL, V라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 말고 진짜 우리가 기전력이에요. 진짜 기전력.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기전력 얻는 경우도 많이 없지요. 이렇게 경우 어떻게 그래요? 손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감전될 것이고 경기 흐르면 감전될 것이고 이것도 실제 적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실제는 이렇게 돼요. 만약에 기전력을 발생시키려면 우리가 콜 이렇게 돼요. NS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얘는 실제 발전기가 됩니다. 발전기가 돼요. 이때 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런 거 할 때요, 방향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 순간이라고 하면은 얘가 한 주기라고 하면은 한 순간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도는지가 중요하게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교류를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인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교류에서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크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고 보통 크기를 취급할 때는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앞에서 했던 패러데이 렌즈, 패러데이 법칙이 계속 갑니다. N dt분의 d 파입니다. 파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속을 주는데요. 이 자속조차도 이 자속을 주는 것도 전기를 줘요. 교류 전기를 줍니다. 그래서 얘도 자속도 교류를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N dt분의 d. 보세요. 이 자속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주냐면 파이m 사인 오메가 t. 왜냐면 이 자석도 n극 s극을요 실제로 자석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전자석을 쓰게 됩니다. 전자석을요. 근데 그 전자석도 뭐 교류 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석조차도 어떻게 사인 오메가 t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파형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한번 해보면 보세요. n 보세요. 파이m에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사인 오메가 t 약분하면은 요건 좀 아셔야 되는데 사인 오메가 t 약분하면 오메가 앞으로 나오고요. 코사인 오메가 돼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즉 사인 t 약분하면 코사인 돼요. 사인을 약분하면 코사인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을 코사인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메가가 붙죠. 오메가가 들어가면 오메가 앞으로 내면서 그대로 이렇게 해줘요. 오메가 하나 내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오메가 t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NBS라 그랬어요. N 파이m은 뭐예요? 파이m은 BS죠. BS. 이거 최대값을 얘기합니다. 최대값. 그 다음에 오메가는 우리가 얼마냐면
오메가는 회로 이루어내서 2파이 F라 그래요. 2파이 F. 그 다음에 코사인인데요. 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이에요. 회로 이루어내서 이것도 합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인데 위상을 무시하면 얘도 그냥 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까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 얼마? 2파이 F t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N, B, S에 2파에 우리가 주파수는 뭐냐면 주파수는 초당 반복 횟수란 겁니다. 초당 몇 번 반복했느냐. 그러면 얘는 초당 몇 번 반복했냐 했기 때문에 초당 회전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60분의 분당 회전수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당 3600이다 그러면 초당 얼마요? 60분의 3600에서 이것이 6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뭐 F를 초당 회전수로 쓸 수 있는데 분당 회전수 N이라면 N이 분당 회전수라면 60분의 N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에 똑같이 2파이 FT 요거 똑같으니까 얼마? 60분의 2파이 NT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완전 구조적으로 권수 얼마, 자속밀도 얼마, 이 면적, 이 코일의 면적 얼마, 그 다음에 요 놈은 2파이 F를 60분의 2파이 N으로 나타낸 겁니다. 2파이 F를 60분의 N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이 이거요. NBS의 60분의 2파이 N, 사인 60분의 2파이 NT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요 식을 혹시 미분을 할 줄 아시면, 이렇게 정리해서 미분할 줄 아시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놈은 우리가 사각코일이에요. 사각코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형코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형코일은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NBS 똑같아요. 오메가를 할게요. 60분의 2파이는 오메가를 할게요.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 t. 그런데 여기에서 원형코일의 면적이 얼마예요? 원형코일의 면적이 반지름이 만약에 R일 때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따라서 NB의 파이 R 제곱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공식 자체가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NB의 오메가 파이 R 제곱 사인 오메가 t 어렵게 보이지만은 똑같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한 식이 됩니다. 유도한 식이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신 게 있는데 보세요. E는 이렇게 돼요. NBS에 뭐 2파이 F 뭐 사인 오메가 t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게 기전력이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파수에 비례하고 기전력이 당연히 권수에도 비례하고 기전력이 BS가 뭐요? 자속 파이에도 비례합니다. 파이에도 비례해요. 주파수에 비례하고 권수에 비례하고 자속 파이에도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FT 얘를 의미하는 것은 사인 파이에 의해서 이렇게 반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복한다 이런데 우리가 이 식이 있죠. 교류에 가면은 이렇게 갑니다. 보세요. NBS 2파이 FT 요 놈을 보세요. 2파이 F에 N BS를 파이 이렇게 돼요. 기전력이 2파이 F N 파이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앞에서 했지만 파이 요 놈이 최대값이거든요. 최대값에서 실효값으로 루트 2로 나누게 되면은 실효값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4.44의 FN 파이라고 전기 기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에요. 교류 있죠. 교류기, 직류기 말고 교류기, 뭐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 전부 이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전부 뭐다? 전자 유도 법칙에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된 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 전부 원리가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교류기의 처음 원리가 전자 유도 법칙이고 이것이 공식 자체가 전자 유도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공식 있죠. 교재에 있는 면적 S의 사각형 코일에 의한 유도 기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반지름알이 원형 코일의 유도 기전력도 한 번 정도는 유도를 해보시면 되는데, 뭐 외우시기보다는 유도하는 것이 한 번 더 나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요 미분 정도만 하면은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기전력은 주파수, 권수, 자속에 비례한다는 거, 요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은, 예, 전자 유도 법칙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상 다른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은, 만약에 어렵더라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해 주시려면, 예, 괜찮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